다들 혹시 빵 좋아하세요? 원래는 이 빵이 서양의 주식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밥보다 빵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오죽했으면 빵지순례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여행 가서 그 지역의 빵집을 돌아다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빵을 좋아하게 됐을까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파리바게뜨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파리바게뜨가 뭐 최초의 빵집 이런 거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퍼트린 걸로 치면 역시 대표는 파리바게뜨죠. 파리바게뜨는 한국 제과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어요. 현재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게 계속 1위예요. 하지만 2위의 추격도 꽤 매섭습니다. 특히 요즘은 격차를 조금씩 계속 줄이고 있는데요. 파리바게뜨의 영원한 라이벌, 한 군데밖에 솔직히 안 떠오르죠? 네, 뚜레쥬르입니다. 엎치락 뒤치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치열하게 경쟁하는 두 회사의 경쟁의 역사,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등, 파리바게뜨입니다. 바게트 아니고요, 바게뜨예요. 파리바게뜨의 역사를 짚어보면 생각보다 엄청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요. 얼마나 옛날까지 가냐면 1945년까지 가야 돼요. 2차 세계대전 시기죠. 물론 파리바게뜨란 이름으로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니에요. 창업주 허창성 씨가 차린 상미당이 파리바게뜨의 뿌리입니다. 엄청 오래전이고 또 북한 황해도에서 시작됐어요. 뭔가 좀 의외죠? 상미당은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3년 만에 인구가 더 많은 서울로 내려왔다고 해요. 허창성 씨는 1948년 서울 을지로로 내려와서 삼립산업제과를 세웁니다. 당시 서울에는 이미 빵을 만드는 제과점이 꽤 있었는데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빵이 월등하게 맛있거나 아니면 월등하게 싸거나. 허창성 씨는 후자를 택했어요. 그래서 제작 단가를 낮추려고 직접 개발한 방식의 무연탄 가마를 썼어요. 연료비가 기존 가마의 10분의 1밖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삼립이 서울 빵집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그동안의 빵집은 가게에서 만들고 판매까지 전부 다 한 곳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매장이 아니라 빵 공장에서 빵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국으로 가져올 생각을 합니다. 공장에서 빵을 만들고 이거를 가게에서 파는 공장빵 방식을 처음 가져온 거죠. 이 삼립제과는 공장식 빵으로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인기를 누리진 못했어요.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이런 공장빵의 인기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삼립하면 떠오르는 단 하나의 빵, 제가 아직 말씀을 안 드렸죠? 삼립하면 삼립호빵이죠. 1970년대는 그야말로 호빵의 시대였어요. 그리고 올라간 소득에 맞춰서 서양식 케이크도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요. 이 점을 공략해서 들고 먹는 작은 케이크란 컨셉의 보름달을 출시해요. 그리고 이걸 계기로 삼립은 업계 최고의 자리를 확실하게 굳힙니다. 그리고 이 삼립에서 고급빵을 목표로 만든 자회사가 바로 샤니예요. 그 띠뿌띠뿌실로 유명한 그 샤니. 이거 다 모는데 얼마 들었어요? 18,000원. 18,000원. 제가 이거 쓰다가 용돈 다 썼어요. 비록 샤니와 삼립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게 맞지만 삼립의 허창성 회장은 장남에게는 삼립을 주고 차남에게는 샤니를 넘겨줬어요. 그렇게 하면서 두 회사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장남이 넘겨받은 삼립은 외식업, 리조트업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어요. 근데 이게 다 그 약간 좀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IMF 때 부도가 납니다. 반면 샤니는 규모는 작아도 계속해서 빵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1986년 강남구 반포동에 파리 크라상을 개업을 했어요. 파리 크라상이 파리 바게뜨보다 더 먼저 나왔던 거죠. 그리고 1988년 올림픽이 열렸던 그 해에 다른 브랜드를 하나를 더 런칭을 하는데 그게 바로 파리 바게뜨였어요. 1호점을 광화문 앞에 개업을 했습니다. 이게 완전 대히트를 치죠. 대히트 요인에는 물론 빵을 잘 만든 것도 있기는 한데 이름과 이미지도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당시에 빵집들이 다 당자 돌림을 쓰고 있었어요. 모모당 이런 이름이었는데 이런 빵집들 사이에서 그 빵의 종주국, 이 프랑스 파리를 갖고 오면서 젊은 층에게 굉장히 인기를 끈 거예요. 이 길로 제빵업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파리바게뜨의 대성공으로 샤니는 2002년에 삼립을 인수를 하고 2004년에 SPC 그룹을 출범을 시켜요. 차남이 아버지의 회사를 좀 이어가는 그런 모양새가 된 거죠. SPC의 S는 삼립과 샤니, 그리고 P는 파리크라상, C는 간단하게 컴퍼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파리바게뜨의 간략한 역사예요.
파리바게뜨의 라이벌 하면 역시 뚜레쥬르밖에 없지만 사실 라이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격차가 좀 납니다. 뚜레쥬르는 1997년 CJ그룹이 만들었는데요. 파리바게뜨는 뭔가 삼립부터 시작을 해서 좀 뭔가 탄생설화처럼 멋있는데 뚜레쥬르는 시작이 사실 좀 모양이 빠집니다. CJ는 아예 맨 땅에서 빵집을 시작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당시 잘 나가던 빵집의 상표와 점포를 인수를 해서 시작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잘 나가던 빵집이 바로 뚜주루입니다. 이름부터 뭔가 그 뚜레쥬르에서 레만 빼면 똑같아지는데요. 뜻도 뚜레쥬르는 매일매일이란 뜻이고 뚜주르는 항상이라는 뜻이에요. 당시 뚜주르는 고급화랑 소수의 점포로 좀 유명한 빵집이었어요. 가격은 비싸지만 그만큼 맛있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CJ가 이렇게 뚜주루 인수 제안을 했는데 이 뚜주루가 이걸 단칼에 거절해요. 그런데 CJ가 여기서 노골적으로 비슷한 이름의 뚜레쥬르라는 빵집을 개업을 합니다. 약간 좀 무슨 생각으로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뚜주루는 여기서 유사상표 소송을 걸고 당연히 승소를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CJ가 끝까지 자기들이 안 뺏겼다고 항소를 해서 2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도대체 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원만하게 합의를 하면서 소송이 중단됐어요. 소송 이후로 CJ는 유사상표 이용료를 뚜주루에게 주기로 하고 뚜주루가 위치한 천안, 아산 지역에 15년간 진출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해요. 쉽게 말하면 뚜레쥬르는 그 뚜주루의 짝퉁으로 시작을 한 거죠. 진짜 좀 모양이 빠지죠? 이 뚜주루의 영향인지 뚜레쥬르도 처음에는 이 파리바게뜨보다 약간은 더 비싸고 약간은 더 고급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노렸어요. 근데 이게 잘 안 통했는지 지금은 뭐 둘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진 않죠. 그룹 차원에서 봐도 체급 차이가 좀 나는데 SPC는 던킨도너츠의 베스킨라빈스 파스쿠치 그리고 쉐이크쉑 버거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뚜레쥬르는 이게 그 CJ 푸드빌 건데 CJ 푸드빌은 뭐 뚜레쥬르 포함해서 뭐 빕스, 계절밥상, 뭐 제일제면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매출 차이가 근데 진짜 압권이거든요. SPC가 2020년에 2조 5천억 원이었고요. CJ 푸드빌은 5,600억 정도 됐어요.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뚜레쥬르가 개업한 1997년부터 파리바게뜨가 이미 업계 1위였어요. 본격적으로 둘이 경쟁하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중후반부터였죠. 이 치열한 경쟁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파리바게뜨가 구사한 트라이앵글 상권 전략이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 빵집이 있으면 그 주위에 파리바게뜨 매장을 2개 이상을 입점시켜서 말려 죽이는 방식이에요. 이 방법으로 뚜레쥬르는 물론이고 동네 빵집까지 죄다 고사시켜버렸어요. 이래서 파리바게뜨는 막 아니라고 해도 동네 빵집 다 죽였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 있어요. 파리바게뜨 본사 영업사원이 뚜레쥬르 가맹점주한테 가서 파리바게뜨로 매장을 바꿔라 이렇게 끈질기게 권유를 하기도 하고 이게 안 통하면 뚜레쥬르가 입점한 건물주한테 가서 보증금이랑 월세를 배로 준다고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런 조건으로 뚜레쥬르를 쫓아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파리바게뜨를 오픈을 합니다. 깡패죠. 그 결과 파리바게뜨 매장은 전국에 현재 3,400개가 넘고 뚜레쥬르는 1,300개를 간신히 넘기고 있죠. 2010년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파리바게뜨에서 밤식빵을 샀는데 거기서 쥐가 나왔다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거예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너무 많고 이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제보자가 글쎄 근처에서 뚜레쥬르 매장을 운영 중인 거예요. 범인은 원래 길 건너 파리바게뜨 매장과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파리바게뜨 점주가 갑자기 뚜레쥬르 옆에 새로 2호점을 낸 거예요. 이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트라이앵글 전략이에요. 근데 하필 이 사건이 터졌던 시기가 빵집들의 대목인 크리스마스가 껴있는 12월이었어요. 그래서 그해 프랜차이즈 총 매출이 팍 줄었다고 합니다. 범인은 파리바게뜨 빵에서 쥐가 나오면 다들 이렇게 뚜레쥬르로 와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뚜레쥬르로 간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빵을 안 먹었어요. 둘 다 안 간 거죠. 그래서 파리바게뜨는 물론이고 70여 개가 넘는 뚜레쥬르 매장들까지도 다음에 폐업을 했어요. 팀킬도 진짜 이런 팀킬이 없네요. 빵집 전쟁하면 또 2011년 강남대전이 좀 유명합니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가 2011년 5월에 둘이 이틀 간격으로 강남역 근처에 매장을 오픈을 해요. 서로 막 본사에서 하루 고객 수를 매일매일 체크할 정도로 경쟁이 엄청 치열했어요. 근데 두 매장 다 월 임대료가 1억이 넘어서 실제로 빵을 팔아서 이득을 남기는 건 거의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냥 자존심 싸움인 거예요. 이 경쟁이 무려 5년 동안이나 이어지는데 파리바게뜨가 먼저 매장을 접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이때 임대료가 1억 4천이었어요. 근데 뚜레쥬르도 파리바게뜨 나간 지 3달도 안 돼서 이게 똑같이 접고 나갔습니다. 이게 이겼다고 하기에는 좀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 2013년에 정부가 제과점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을 해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고 이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제과점이 여기에 지정이 되니까 새 매장을 오픈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팍 식어버렸어요. 그 결과 2013년부터 지금까지 매장 수가 크게 변하지는 않았고요. 비록 파리바게뜨가 한 시대를 풍미했다고는 하지만 최근 들어 강력한 동네 빵집들이 속속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예전 같은 위세는 잃었다고 합니다. 주위만 봐도 요즘에 그 파리바게뜨 너무 좋아 막 이런 사람이 많지는 않죠.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공장빵을 사람들이 잘 안 먹으니까 삼립이 위기에 처했던 그런 시기가 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과연 파리바게뜨도 삼립호빵 같은 대히트로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한 번도 파리바게뜨를 이기지 못한 뚜레쥬르는 파리바게뜨를 쫓아갈 수 있을까요? 치열한 대한민국 빵집 전쟁,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녀스푼의 마녀언니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